58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손님은 없고 빚만 남았다. 여러분,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젊었을 때처럼 체력도 넘치지 않고 직장에서는 슬슬 정년 이야기가 들려오고 주변은 하나둘 은퇴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죠. 남들은 은퇴 이후를 탄탄하게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당사자인 본인 입장에서는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그래도 평생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벌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쉬며 살면 되겠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혹시 모자랄 수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58세에 대기업을 퇴직하고 개인 택시에 뛰어들었다가 손님도 없고 빚만 남았다는 다소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택시면 그래도 꾸준히 수입이 있지 않을까?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녹록지 않더라고요. 은퇴를 앞두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 적어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는 조금이나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58세 개인 택시에 도전하다. 정석균가명 씨의 이야기. 정석균가명 씨는 58세가 되던 해 30년 넘게 다니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회사 생활을 해왔지만 조직이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겠다는 불안감이 컸죠. 흔히들 명예퇴직금이라도 나오는 게 어디냐, 그걸로 치킨집 하거나 택시에도 먹고 산다라고 쉽게 말하곤 하잖아요. 정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차 운전은 그래도 자신 있지, 사람 상대하는 것도 못하는 편은 아니고 하고요. 그래서 정 씨는 은퇴금으로 개인 택시 면허를 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뛰면 면허값은 금방 회수하겠지 하고 낙관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도로에 나가보니 승객이 예전만큼 흔치가 않습니다. 길바닥에 택시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대중교통이나 카카오 등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 패턴도 달라졌고요. 또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라면 한두 시간도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를 먹으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야간 운행을 해야 어느 정도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 몇 달은 야간부터 새벽까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주일, 한 달 계속되니 허리가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더래요. 손님이 많아지는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집중해서 운행하다 보면 낮에는 거덜난 체력을 회복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대로 괜찮나?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몇 달을 버텼는데 일은 고되고 수입은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는 상황.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퇴직금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택시를 하면 내가 주인이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젠 내가 택시한테 잡아먹히고 있어요. 정 씨의 말입니다. 이후 그는 1년을 버티다 결국 개인 택시를 매각하고 조금 남은 돈으로 아주 작은 임대업을 시작했지만 손해본 금액이 너무 커서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2. 은퇴 후 가게 운영 vs 택시 vs 다른 직업 3가지 사례로 보는 현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은퇴 후에는 개인 택시만이 아니라 치킨집이나 편의점 또는 용역업체 파트타임 등등 여러 선택지가 있잖아요. 대체 나는 뭘 해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지인 3사람의 경험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해요. 2-1. 치킨집을 차렸다가 문 닫은 이 선배. 제 지인 중 한 명은 57세의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동네 골목 상권에 치킨집을 오픈했어요. 처음에는 치킨집이면 그래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아하니까 손님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장사가 안 되면 배달 서비스라도 하면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배달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광고비, 배달앱 수수료,
재료비, 인건비 등등이 계속 늘어나는데 하루 매출은 생각보다 크게 나오질 않아요. 치킨 한 마리를 팔아서 남는 이윤이 예상보다 훨씬 작고 사람을 구해도 인건비가 비싸니 직접 배달까지 뛰어야 했죠. 몇 달 뒤부터는 허리도 안 좋아지고 몸이 망가질 정도였대요. 나중에는 가게 월세와 각종 유지비 부담이 커져서 1년 조금 넘기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한 건 치킨집 많이 하니까 나도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던 거죠.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난 너무 무작정 뛰어들었어요. 이게 이 선배의 고백이었습니다. E-2 60세에 택시 시작했다가 우울증까지 온 김 기사님. 다음 분은 60세가 되어 택시에 뛰어든 김 기사님 얘기입니다. 김 기사님은 원래 자영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고 해요. 택시 면허만 따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차량만 구하면 되겠다며 뛰어들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로 하루 12시간 이상을 운전해도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적었고 보험료나 기름값 같은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았대요. 둘째로 밤낮 없이 운전하다 보니 개인 생활이 거의 사라졌고요. 운전을 계속하다 보니 허리, 목, 어깨가 다 아프고 나중에는 제대로 잠도 못 자서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결국 김 기사님은 2년 정도 만에 택시를 완전히 그만두고 지금은 지인의 소개로 가벼운 사무보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미 내 몸은 다 망가졌어요. 차라리 처자식 줄이더라도 무리하지 말 걸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E-3 공장 파트타임으로 다시 시작한 박 씨. 마지막은 박 씨 사례입니다. 박 씨는 55세 때 작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었고 집 대출도 있어서 손쉬운 자영업에 뛰어들 엄두가 안 났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택시해볼래? 라는 권유도 받았는데 본인은 밤에 일하거나 운전을 장시간 하는 게 무서워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 씨가 선택한 것은 공장 파트타임이었어요. 부품 조립하는 단순 노동이면 가능하다 싶어서 시작했고 종일 서 있거나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처음엔 몸이 많이 힘들었대요. 하지만 택시를 하거나 자영업을 할 때 발생하는 초기 투자 비용이나 불확실성에 비해 박 씨는 오히려 고정된 수입이라도 있고 몸은 힘들어도 매일 출근해서 퇴근하면 그뿐이다 하라며 마음 편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60대 초반이 되었지만 오히려 꾸준히 조금씩 모은 돈으로 매달 생활이 가능한 선에서 가계부를 맞춰가고 있다는군요. 박 씨가 늘 하는 말이 저도 한때는 택시나 가게 같은 거 하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안 됐으면 더 손해가 컸을 것 같아요. 차라리 힘들어도 수입이 일정한 공장 파트타임이 나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입니다. 3. 은퇴 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위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하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치킨집이든 택시든 혹은 공장 파트타임이든 어느 길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체력과 성향, 그리고 재정 상태를 먼저 냉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체력을 우선 생각하자.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는 이전과 달리 갑자기 몸이 버거워집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 있거나 밤새 택시를 운전한다는 게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당장 잘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내 몸이 견딜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보자. 개인 택시나 자영업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 면허, 차량 구입, 각종 보험료, 자영업이라면 인테리어, 장비 임대료 등등. 운 좋게 잘 되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부진하면 그만큼 빚이 누적되기 쉽습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는 잘 안 될 경우에 시나리오를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현명해요. 고정 수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안정적인 일자리도 고려하자.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고 매달 고정 지출이 나온다면 지출을 줄이면서도 꾸준히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이나 파트타임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몸은 힘들 수 있어도 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때론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주변 조언보다 내 상황을 기준 삼자. 사람들은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 있어요. 택시해라,
치킨집 해라, 부동산 투자해라 등등. 하지만 결국 책임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이 하라고 해서 덜컥 뛰어들면 힘들어진 건 내 삶이잖아요. 꼭 본인 성향과 재정 상황에 맞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마무리하며 은퇴 후 내게 맞는 인생 2막을 찾기 위하여. 누구나 은퇴를 하고 나면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꾸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지? 고민하고 한 번쯤은 택시나 자영업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문제는 그 길이 정말 내게 잘 맞는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익이 날지를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58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손님은 없고 빚만 남았다라는 스토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은퇴 후에 새로운 업종에 뛰어들었다가 폐업 혹은 부도 혹은 건강까지 망가져버린 사례가 흔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혹은 무작정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화를 부른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절대 어떤 사업도 하지 말라거나 개인 택시는 무조건 실패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잘 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남모르게 무수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하고 체력이나 자금 상황도 뒷받침이 되었겠죠. 거기에 운과 타이밍도 잘 맞아떨어졌을 수 있고요. 결국 은퇴 이후에는 나에게 맞는 길을 찾고 충분히 준비한 뒤에 도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58세 이후에도 아직 40년가량의 인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어디에 투자할지, 어떤 일을 하며 살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은퇴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신중히 그리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여러분만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58세에 선택했던 내 길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 참 잘한 결정이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